리뷰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오늘도 같이 리액추를 꾸려갈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 출판상 본상을 수상하신 박건일 사회비평가님입니다. 와! 그다음에 1,000만 원. 상금 1,000만 원. 네, 지금 소개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리뷰는 아니 에르노의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 단순한 열정입니다. 이 소설은 한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의 관계를 에세이처럼 그려내는 그야말로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편 소설이 왜 노벨상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평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추천하신 심진경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20자평은 오래된 미래. 네. 너무 늦게 당도했다. 그러니까 이 아니 에르노가 제가 이제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아니 에르노를 잘 알아서 이 소설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추천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읽고 아차 아차 싶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32년쯤 전에. 근데 그래서 지금 독자들이 과연 이 소설을 어떻게 읽을 수나 있을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90년대 이제 한국에서도 여성 문학에 대한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물론 아니 에르노는 자기 문학을 소설이라고 규정짓지 말아라, 여성 문학의 범주에 내 작품을 넣지 말아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장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근데 그렇긴 해도 이제 이 당시에 아니 에르노의 소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아니 에르노를 비롯해서 프랑스 여성 작가 총선가 해가지고 예전에 열리먼에 그 시리즈가 나왔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 시리즈를 전체를 다 가지고 있었죠. 이제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다 버렸지만 어쨌든 그 책에 보니까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책 총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미처 아니 에르노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있었으면 갖고 오셨을 그 전에 이미 네. 버렸습니다. 아니 그 총서 전체가 너무 소설이 집에 많아갖고 그냥 다 헌책방에 팔았어요. 뭔가 문학 비평가로서 안목에 지금 문제를 드러내신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참 안목이 부족했다. 사실 이 소설이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 보면서 나의 안목이 문제냐, 노벨 문학상을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들의 안목의 문제냐, 오늘 이걸 가지고 좀 다툴 것 같습니다. 누구랑 같은 분이신가? 스웨덴의 할리몬의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스웨덴 할리만이 이 채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어그로 참신하다. 스웨덴. 네, 그 다음에는 한국의 능력주의로 롯데 출판 대상 본상을 수상하신 박건일 사회비평가님. 오늘 계속 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 하자. 안목 있는 24평을. 제 20자평은 지극히 프랑스적인 파레시아로 하겠습니다. 파레시아는 이제 푸코의 개념으로 유명하죠. 진실된 말하기,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특히 권력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을 이제 파레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파레스테스라고 하는데,
그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사람들마다 다를 텐데 아니 에르노에게는 자신의 진실이라는 것이 결국은 계급적인 진실이면서 여성으로서의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니 에르노가 항상 같이 논의되고 있는 최근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작가가 디디에 에리봉이거든요. 디디에 에리봉 우리가 그 랭스로 되돌아가다 해서 다뤘었죠. 우리가 이제 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책인데 아니 에르노의 책 중에서도 랭스로 되돌아가다 굉장히 그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디디에 에리봉의 그 책을 참조한 책이 있습니다. 이부토로 되돌아가다. 제목도 똑같아요. 리투어 그 이부토라는 제목의 2013년에 나온 책이고 2009년에 디디에 에리봉의 그 책이 나왔거든요. 랭스로 되돌아가다가 실제로 그 디디에 에르봉의 책에 프랑스판에 표제에 그 아니 에르노의 추천사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니 에르노와 디디에 에리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급적인 아비투스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브루디에 가서 맞닿는 그런 특징들이 공유되고 있는 작가들이죠. 그리고 남성 퀴어의 입장에서 디디에 에리봉이 프랑스에 있는 어떤 숨막히는 계급적인 구별, 이를테면 구별짓기, 아비투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저항 내지는 사유를 보여줬다면 아니 에르노는 소설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이제 계급적인 현실은 아니지만 여성으로서의 또 억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서사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디디에 에르봉과 같이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니 에르노가 90년대 초반에 이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도 프랑스에서 여성들의 이런 이제 어떤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랑스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그 말을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아니 에르노의 전작들이 대부분 다 이제 디디에 에르봉처럼 계급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을 많이 드러냈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지지자들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책을 쓰고 나서는 굉장히 그분들조차도 등을 돌리는 그럴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많이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을 텐데도 이런 책을 썼다라는 것이 일종의 저는 용기 있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파레시아란 말을 썼습니다. 네. 출판 대상 본상 수상자답게 그러니까. 문학 평론가보다도 깊이 있는 24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 부끄럽네요. 그러게 추천인보다 더 많은 조사를 나도 조사했다고. 그 이따가 하려고 했다고. 씨. 아니 무슨 맨 처음에 24평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자신감이 진짜 아주 오만함으로 변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 급발진 뭐지? 자 하세요. 24평. 박일영. 진행은 제가 합니다. 아 네. 하세요. 네. 박인선 선생님. 네, 저희 20자평은 노벨 문학상은 근대 소설을 보지 않는다. 입니다. 요즘에 이제 노벨 문학상의 최근 수상작들 몇 면을 보면 이런 경향성이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제 딱 느낌이었던 게 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읽지 않으면 작가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전재현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수상작으로 뽑혔을 때부터 좀 새롭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벨 문학상에서 소설 작품들이나 뭐 시인들을 뽑는 거하고 좀 배치되게 이제는 완전히 류포나 에세이나 아니면 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 이들에 대하여 노벨 문학상이 이제 높은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그게 첫 시작 같은 느낌을 줬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밥 딜런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옛날에 노벨 문학상이 아주 높게 평가해 왔던 고전적인 근대 문학 특히 이제 서사성이 강조되어 왔던 근대 문학의 이제 클래식한 작품들이나 작가들은 이제는 좀 아마 노벨 문학상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이번 약간 아니 에르노의 노벨상 수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루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제 물 건너간 거야 하루키는? 이제는 아마 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트렌드하고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하루키 또 트렌드를 따라가겠죠. 뭐. 자기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하루키도 시작했지. 에세이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곧 적응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끼를 무시하지 마.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그분 100살 넘게 살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근대문학과 결별할 겁니다. 지금. 네, 20자평 모두 들어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